역사사 문제로 한국과 뜨거운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새해부터 복음을 향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일본 기독교계를 향한 과제는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통일의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통화라 한반도. 오늘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신년사 내용을 고려대 남강규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업무 능력이 부진한 저성과자는 이제부터 해고 사유에 명시된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리고 성과만을 요구하는 세상의 풍조에 불편한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처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효율성을 이깁니다. 또 배려가 성과를 앞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가치들을 꼭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계속 각국의 새해맞이 표정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장 강남선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선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작년 2015년 국제사회에서 이슈를 만들었던 국가 중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일본 표정 어떻습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았다고 특별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요. 네. 평소대로 2016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가서 한 해 이렇게 손을 빌고 가족끼리 새 음식을 만들어 먹고 연합장을 보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015년 연말에는 국제적으로 일본 관련 뉴스가 많이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안에서 아베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 2015년에 한국교회는 매우 힘든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였어요. 네. 일본은 또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 대회를 또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상태에서는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 시간마다 지금 굉장히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선교 대회를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기가 가장 어려운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일본 땅이요.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서로가 연대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선교 대회를 통해서 체험을 공급받고 있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새해 또 가장 집중하실 사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2016년 노인 과제들도 있을 텐데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 제1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 회장이 되셨는데 책임이 아주 크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의 한인 선교 단체가 우리 현재 2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의 아픔이라고 하면 아픔이죠.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잘 전해지기를 바라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에 예비도 드리는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선교사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두 선교회가 금년에는 하나 되는, 내년에는 하나 되는 모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도 사실 연합과 일치예요. 우리 제1선교사 단체도
2016년도에는 꼭 하나됨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교계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87주년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한국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시종선언과 함께 타종시범을 펼쳤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전국 450여 곳에서 거리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과 톨게이트 등을 포함한 거리 모금액은 39억 9천여만 원이며 기업 모금액은 31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2015년 최종 모금액은 71억 원으로 목표 금액인 70억 원을 넘어섰고 이는 역대 자선냄비 최고 모금액이라고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리 모금이 지속됐는데요. 31일부로 맞춰진 자선냄비가 거리 모금액만 40억 정도, 그리고 기업 모금이 31억 정도, 그래서 총 71억 3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매년 마지막 달인 12월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선냄비를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취약계층을 도왔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와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따뜻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좀 와야 우리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는데 눈이 온 날이 거의 없어요. 또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전고투했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선냄비가 펄펄 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선냄비의 마음을 모아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거리 모금은 종료됐지만 온라인을 비롯해 정기 후원과 ARS, 카카오 이모티콘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는 이모티콘과 같이 즐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젊은이들이 이웃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심각한 갈등을 보였던 서부전선에서 크리스마스 정시는 48시간의 휴전을 가져오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예배와 찬양으로 적군과 아군이 아닌 친구가 되었다는데요.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사건,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Each year, Andrew Hamilton lays a wreath at the World War I monument in his small English village, a tribute to the grandfather he barely knew. What do you remember of him? I just remember an old man who shouted a lot because he was deaf, and he'd lost his hearing really during the First World War. So he was really quite frightening. And then when I read his diaries, I was amazed, I suppose, at the life that he'd been involved in. This one is the original one, which he would have kept in his top pocket. As Hamilton writes in his book, Meet at Dawn Unarmed, his grandfather, Captain Robert Hamilton, kept diaries from 1913 to 1950. Most years were fairly mundane, with one remarkable exception, 1914. Wednesday the 5th of August, wire to mobilise at 5:30 a.m. Hamilton was part of the initial wave of British troops in what came to be known as the First World War. The general consensus at the time was the fighting would be over by Christmas. Just one day earlier, German troops had invaded Belgium, and then England joined the fight. Ironically, the leaders of the opposing sides were first cousins, Germany's Kaiser Wilhelm II and King George V of England. Caught in the middle, the tiny country of Belgium. This very provincial, rural area of Belgium was almost at the center of the world attention. I grew up listening to stories of elderly people in my village that had to do with the war. German troops cut a path of destruction through Belgium into France. Allied forces stopped them outside of Paris,
pushing them back, but only so far. A stalemate ensued, with both sides digging in, literally. Trench warfare on the Western Front had begun. September the 18th, several men killed and wounded in the trenches by shell fire. This was, without exception, the most miserable night ever spent. I stood all night in water up to my ankles and the rain pouring down. This is one of the original trenches from more than 100 years ago. Two parallel zigzagging lines built by the German and Allied forces stretching more than 450 miles. In some places, the opposing armies were only 50 yards apart. Both parties have dug in, and the cold is coming in. And so all of a sudden, the first enemy is not your opponent to the other side of the no man's land, but it's the cold. By the end of November, there were over 1.5 million casualties on the Western Front. As the stalemate continued, it became clear the war would not be over by Christmas. The outside world pushed for an official Christmas truce, including Pope Benedict IV, who asked that the guns may fall silent, at least upon the night the angels sang. British General Horace Smith-Dorrien, however, issued a directive forbidding fraternization, saying it destroys the offensive spirit in all ranks. December the 24th, we marched up to our trenches, a little downhearted to spend Christmas Day in them. Artist Bruce Bairnsfather was machine gun officer in Captain Hamilton's Royal Warwickshire Regiment. He recounted his war experiences in the book Bullets and Billets. I remember at the time being very down on my luck about this, as everything in the nature of Christmas Day festivities was obviously knocked on the head. But the Germans didn't let war stop their celebration. They displayed Christmas trees in their trenches, and on December 23rd, held a church service in a bombed-out sugar refinery. Schoolteacher Kurt Zemisch served in the 134th Saxon Regiment. Like Hamilton, he kept a diary during the war. We sang the song,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e celebration moved many to tears. I think Christmas in those days was much more an important festival in the German culture than it was in French or Belgian or Anglo-Saxon countries. I ordered my men that on Christmas Eve and on Christmas Day, no shots were to be fired from our side if it could be avoided. Then,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No sooner had we settled into the trenches, we and the Brits tried to draw attention to each other. The spirit of Christmas began to permeate us all, and we tried to plot ways and means of making the next day, Christmas, different in some way to others. An Englishman called over to our trenche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o which I replied to him and his comrades, "Thank you very much. I wish the same to you." After months of vindictive sniping and shelling, this little episode came as an invigorating tonic and a welcome relief to the daily monotony of antagonism. On Christmas morning, I woke very early. It was a perfect day, a beautiful, cloudless day. December the 25th, a day unique in the world's history. I met their officer and we arranged a local armistice for 48 hours. As far as I can gather, this effort of ours extended itself throughout the whole line as far as we could hear. It's Christmas time, the soldiers under his command have had a rotten time, and he was deeply Christian himself, so it was natural to allow it to happen. So started the Christmas celebration, the celebration of love, when enemies became friends for a short time. Here they were, the actual, practical soldiers of the German army. There was not an atom of hate on either side that day. Although fighting continued on most of the Western Front, the unauthorized truce extended along virtually all of the 27-mile length of the British line. Both sides helped bury their dead,
They exchange gifts like food, tobacco, and buttons, and in some sectors, they even played soccer in no man's land. It makes them happy because they feel human again. Whereas the industrial warfare often reduces them to cannon fodder, often reduces them to killing machines. This was all so beautiful, yet strange. I will never forget this Christmas celebration. The last I saw of this little affair was a vision of one of my machine gunners, who was a bit of an amateur hairdresser in civil life, cutting the unnaturally long hair of a docile German.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most extraordinary one. But I doubled the sentries after midnight. There would be 3 more Christmases on the Western Front before the war came to an end, but nothing quite like this would ever happen again. Sir Arthur Conan Doyle later described it as one human episode amid all the atrocities which have stained the memory of the war. John Jessup, CBN News, reporting in Flanders, Belgium. 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할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각국 지도자들이 신년사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우리 혹시 북한에서도 신년사가 있나요? 네, 북한에서도 이제 신년사가 이제 김정은 이제 들어와서 4년 연속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이제 TV를 통해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뭐 이렇게 TV 나와가지고 직접 신년사를 이제 읽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뭐 노동신문 일면에다가 신년사 내용을 게재만 했는데 네.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제 신년사를 읽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아마 녹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녹화를 해서 이제 신년사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일 한 12시 좀 넘어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좀 특징이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주로 그 내용이 이제 뭐 김정은이 지난 한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인서트 화면이라고 하죠. 뭐 그런 그 화면을 가지고 그 신년사 내용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자주 보여주는 것이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효과음으로 이제 박수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 부분들. 효과음으로요? 예.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좀 약간 다른 좀 편집 어떤 양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신년사 행사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뿔테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네. 뭐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좀 이제 또 5년 차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지도자로서의 이제 경륜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소품 활용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언급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첫해 2012년도에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언급이 신년사 내용 중에서 76회였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는 47번, 그리고 2014년에는 21번. 점점 주는군요. 예. 그리고 올해는 네. 이제 11번으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이제 김정일의 어떤 후광보다는 이 자신을 이제 좀 부각하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신년사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죠. 간단하게. 예. 네. 내용은 작년에 비교하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북한 내부, 특히 이제 김정은의 어떤 업적을 좀 많이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인서트 한번더 더불어서 많이 이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5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 제7차 당대회죠. 뭐 이걸 위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좀 독려하는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련 내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사의 첫 내용도 보통 이제 과거 보게 되면 이제 군사적인 부분을 언급을 시작하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부분을 좀 언급했다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작년과 비슷하게 아마 경제 또 주민생활 향상 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행해왔던 뭐 북한 내에 자체적인 경제 개혁 조치가 있습니다. 6.28 방침 또 그 530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올해는 좀 더 확산해가지고 좀 실시할 뭐 그런 또 언급이 좀 담겨져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있고 나머지 뭐 대외 관계나 대남 관계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번엔 달라진 신년사 내용 같아요. 이전에는 늘 대외적인 아주 결사항쟁 또는 정치적인 또는 핵무기 이런 관련들이었는데 경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 좀 생소한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김정은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좀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뭐 그런 기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계속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 그 신년사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된 내용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당 당대회를 했을 때 그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에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말고는 핵 관련 언급이 없는데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아마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시진핑과의 어떤 정상회담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좀 자극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핵 내용은 좀 사실 언급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그만큼 또 북한은 이미 그냥 핵을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작년에도 이제 핵 관련 예를 들어서 이제 잠수함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계속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생각했던 핵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신년사에서 핵과 관련해가지고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어떤 그 의미도 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신년사가 발표가 되면 일상적으로 화답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대표들이나 어떤 지자체 대표들이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신년사 발표됐을 때 국민들의 화답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대통령이 신년사나 또 신년에 이제 기자회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에서 매체가 나와서 분석을 많이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신년사는 최고 지도자의 그 어떤 그 말이기 때문에 이게 100% 이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평가했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 이제 그 모든 걸 떠받들어서 그 관철시키자. 그래서 이제 신년사가 발표되고 나면 이제 그 신년사 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각종 이제 뭐 결의, 다짐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기구부터 해가지고 아주 최말단까지 북한이 상당히 그 조직 사회 아닙니까? 모든 조직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신년사 내용에서 이제 김정은이 강조한 내용을 이제 관철시키면서 특히 이제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업이면 어업 또 공업이면 공업, 농업이면 농업 그 분야의 해당 조직 그래서 이제 그 관철 대리대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신년사 내용에 담긴 내용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올 한 해 노력 동원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서 100% 관철시키자 하는 결의대가 아마 1월 달 내내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또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양건 비서의 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남 라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김양건이 그동안 대남 관계 전반을 이제 관장을 해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외 관계까지 하다가 작년에 이제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발표한 그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건 이제 후임자들이 그동안 이제 대남 관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 후속적으로 자리를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신년사에서는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일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과 같이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그 통일 전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북한의 어떤 통일 방향이나 이런 것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남한의 사람들과도 통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어찌 보면 북한의 통일 노선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그 우리 정부,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제사회 정상 외교가 있을 때마다 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좀 부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가지고 신년사에서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 뭐 외국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있다. 아주 그런 좀 자극적인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그걸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뭐 비판할 건 또 다 했네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네네. 좀 어찌 보게 되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오히려 좀 상당히 우리 이 정부를 또 우리를 상당히 비판하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남북 대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남한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랬군요. 우리가 네. 이제 작년에 그 8.25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남북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북 당국자 회담까지 이어졌는데 당국 회담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남한이 예. 이제 자신들이 어떤 그 뭐 주장만 내세우고 이걸 결렬시켰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 12월 11일이죠. 당국자 회담에서도 뭐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도 회의 의제에 올려놓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아마 그 작년에 당국자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오사 조치 그걸 바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네. 것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그렇군요. 남북 대화의 결렬문의는 우리 쪽에 많이 돌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내내 노동당 창거 70주년 행사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는 어떤 행사에 집중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열리는 이제 당대, 7차 당대, 이제 36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이 어떤 자기 색깔을 보다 분명히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올해 아마 이제 그 김정은의 그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아주 노골화되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한해는 아마 북한 1년 내내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조직을 가지고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당이나 군이나 정, 내각 이런 부분에 다시 세대 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그 당대회 준비 명목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각종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노동력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속도전이라고 해서 동료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주민들 아니면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또 일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필요하면 이제 자금 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외화벌이 이런 것도 네, 동요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 큰 행사라는 것이 큰 부담이죠. 왜냐하면 네. 위에서 자꾸 뭘 내놔라 아니면 뭐 노동력을 동원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사실 좀 괴로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마 예. 당대회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종의 어찌 보게 되면 좀 착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동원이 아마 올해 많이 동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간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우리 남북 관계 참 정말 안개와 같고 예측 불가능한데요. 우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10년사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김정은이 이 남북 관계에 지금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10년사 내용을 보게 되면 8.25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거 보게 되면 북한이 그 지뢰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북한이 책임이 아니라 남한의 책임이 있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지금 북한이 예를 요구하고 있는 뭐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오이사 조치 해제를 하지 않은 남한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마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어떤 대화에서 접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입장하고 좀 10년사에 나온 내용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올 한해 이 남북 대화 전방이 지금 10년사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약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남북이 좀 만나가지고 네.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 높이고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북한처럼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네네. 뭐 회담을 중단한다거나 또 마치 그 지금 잘못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지금까지 뭐 북한의 모습을 봤을 때 항상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돌변하기도 하고 참 교수님 말씀대로 안개전국과 같은데요. 예. 정말 이산가족 상봉만이라도 정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예, 뭐 다른 것 부분보다도 네네. 우선 이산가족 이제 사실 이분들 너무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만은 반드시 올해 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어떤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상 소환이었는데요. 그 이름값을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온이 계속 떨어져서 주말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